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찾아온 토토 해부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상 댓글란에 기재해 두었으니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첫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 대 경남FC입니다. 먼저 수원 삼성은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일류첸코의 제공권과 세라핌의 전방 연계를 통해 공격 전개를 시도하는 팀이다. 파울리뇨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전환 패스로 공격의 템포를 조율하고 있지만 최지묵의 이탈로 인해 수비 라인의 중심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다. 수비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측면 압박의 약점을 보이며 라인 간격 유지가 무너질 경우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홈 경기에서도 흐름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잦으며 전방 압박에 고립되는 전개가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경남은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폰세카를 축으로 한 이선 침투와 좌우 전환이 활발한 팀이다. 설현진은 왕성한 활동량과 템포 조율 능력으로 경기의 흐름을 안정시키며 도동현은 이선에서 날카로운 침투로 상대의 수비를 위협하고 있다. 폰세카를 제외한 다른 용병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변수이긴 하나 최근에는 측면과 중앙의 전개 균형이 잘 맞아 떨어지며 공격 전개가 다양해졌다. 수비 밸런스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후반 집중력도 우수한 편이다. 수원 삼성은 전방 자원은 무게감이 있으나 중원과 수비 간의 연결 구조에서 불안 요소가 반복되고 있으며 실점 억제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남은 다른 용병 자원들의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폰세카와 설현진을 축으로 안정된 경기 운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전개 루트를 통해 수원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경남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로 연결할 수 있는 전력 구조다. 두 번째 경기는 김포FC 대 부천FC입니다. 먼저 김포FC는 3-4-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플라나와 루이스의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전술을 활용한다. 조성주는 전방 압박과 이선 연계의 강점을 보이며 후방 빌드업 시에는 루이스의 전진 패스가 연결축 역할을 한다. 다만 수비 라인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종종 나오며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탈압박 루트가 부족해 템포가 끊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점유율보다는 역습 효율에 초점을 맞추는 운영을 자주 선택하고 있다. 이어서 부천FC는 동일한 3-4-3 포메이션이지만 몬타뇨와 갈레고를 활용한 템포 조절과 전방 압박 능력에서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 한지호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과 탈압박 모두에 능하며 빌드업 시에는 정확한 방향 전환으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는 수비 전환 능력이 탁월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전방 압박이 자주 성공하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도 전술 수행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김포FC는 루이스와 플라나의 빠른 전개로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수비 밸런스와 빌드업 안정성에서 반복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부천은 몬타뇨와 갈레고의 연계, 한지호의 중원 커버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전술적 여유를 갖추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상 부천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는 FC 안양 대 강원FC입니다. 먼저 FC 안양은 리그 11위에 머물러 있으며 수비 위주의 운영을 기반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팀이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골키퍼 김다솔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게 되며 수비 안정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모다와 마테우스를 중심으로 한 역습은 빠른 전환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전방 압박과 탈압박 구간에서 실수가 잦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의 불안과 라인 간격 붕괴는 후방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수동적인 구조이며 선제 실점을 허용할 경우 쉽게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강원FC는 리그 11호 FC 안양과 비슷한 위치에 있으나 공격 전개에서 좀 더 주도적인 플레이를 구사한다. 가브리엘과 김경민의 투톱 조합은 활동량이 풍부하고 전방 압박도 적극적이며 수비에서는 이지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커버가 이뤄지고 있고 중원에서의 볼 소유와 패스 정확도는 안양보다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강원은 강한 팀에게는 고전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팀을 상대로는 주도적인 운영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FC 안양은 수비 전술에 의존하고 있지만 골키퍼 이탈이라는 결정적인 약점이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강원은 중원 장악과 전방 압박이 뛰어나며 약체 상대로는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 흐름은 강원FC가 전체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는 광주FC 대 제주SK입니다. 먼저 광주는 현재 리그 8위로 중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측면 활용의 강점을 보이는 팀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정효 감독이 물병을 발로 차 퇴장당해 징계로 결장하게 되었지만 마철준 수석 코치가 팀을 잘 이끌어줄 것이다. 광주는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체력전에서 밀리지 않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으며 후반에도 조직력 흐름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전방 압박을 주도하며 중원 점유율을 유지하는 운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서 제주는 리그 9위로 광주와 비슷한 순위에 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아직 조직적인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방 압박보다는 볼 점유와 연결 중심의 운영을 추구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탈압박 실패가 자주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는 원정이다. 제주의 경우 원정 경기를 떠날 때마다 서귀포 클럽하우스에서 제주공항까지 이동하고 다시 비행기로 이동해야 하는 장거리 코스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히 원정 경기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 피로 누적은 체력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광주는 감독 이탈이라는 변수에도 전술 운영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홈 경기에서의 압박과 체력 효율이 뛰어나다. 제주는 매번 반복되는 장거리 원정 동선으로 인해 체력 부담이 크며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한 조건이다. 결과적으로 경기 운영 안정성과 실전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광주FC의 우세가 유력한 매치업이다. 다섯 번째 경기는 충남 아산 대 충북 청주입니다. 먼저 충남 아산은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데니송의 돌파와 손준호의 중원 배급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강민규가 중원에서 활동량을 책임지며 전방과 후방을 연결하지만 전체적인 득점 루트는 단조롭고 마무리 완성도는 낮은 편이다. 수비 시에는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구조지만 공간 커버에 실패할 경우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실점이 잦다. 특히 측면 수비의 압박 대응력이 약해 상대의 크로스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어서 충북 청주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산투스 비토르의 전방 조합을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강점이다. 지현학은 이 선에서 전진 패스와 슈팅 시도를 고루 수행하며 상대 박스 앞에서의 기동성 있는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수비 시에는 라인을 낮추는 대신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으로 중원 장악을 시도하며 역습 전환 속도 또한 빠르다. 전체적인 밸런스는 안정적이며 아산보다 공격의 다이내믹함과 결정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충남 아산은 전개 템포가 느리고 수비 시 측면 커버 범위가 좁아 상대의 직선 공격에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반면 충북 청주는 산투스 비토르 조합을 축으로 빠른 역습과 이선 침투가 잘 연결되며 공격 효율이 뚜렷한 팀이다. 공격 밸런스와 수비 집중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충북 청주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는 성남FC 대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성남FC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후이즈 김정환 투톱의 침투 플레이와 김범수의 중원 조율을 통해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를 보여주는 팀이다. 박수빈의 징계 결장은 측면 수비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라인 간격과 커버 범위는 안정적인 편이다. 정경준 감독 특유의 촘촘한 압박과 간결한 전개는 특히 하위권 팀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데 효과적이며 홈에서는 실점 억제력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서 안산은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루안 산토스와 사라이바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공격 전개를 자주 시도하는 팀이다. 중원 전개는 느슨한 편이며 점유율보다는 역습 위주의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술적 조직력보다는 개별 선수들의 돌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커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성남은 후이즈와 김정환 중심의 공격 전개가 날카로우며 중원과 수비 간 간격 유지가 뛰어난 팀이다. 반면 안산은 전술적 조직력과 수비 집중력 모두에서 큰 약점을 보이고 있고 공격 전개 또한 단조로워 성남의 압박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조직력, 감독의 전략, 흐름의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성남이 홈에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지만 승률이 낮아 고민이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고 좋은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익을 위해서 이상한 곳에서 귀한 돈 날리시지 마시고 여러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